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는 조금씩 차익 실현하자라는 움직임과 조정은 곧 기회다, 담으려는 움직임이 충돌하며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에도 오후 들어 힘을 보여준 국내 증시.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내일의 주도주 미리미리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하는 도중에 하이닉스의 네. 실적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저희 또 이경락 대표님이 적중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소름이 돋았는데 오늘도 삼성전자,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됐죠. 오늘도 쉬어가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반도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좀 지체 없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스캐너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메모리 후공정 외주 물량을 확대하고 HBM 양산에 본격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기사 오늘의 이슈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한 줄평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주제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야 난리 부르스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올라갔다 갑자기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막 변동성이 이제 큰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원래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올라오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지금 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잽을 칠 때가 아니에요. 어퍼컷을 친다. 이런 생각으로 큰 거 한 방을 노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엉덩이를 무겁게 해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고백을 했어요. 후공정 외주 물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HBM이 3뿐만 아니라 4 같은 경우에는 로직 다이를 새로 붙이는 거니까 여기다가 엄청난 업력을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D램이나 낸드와 같은 기존의 범용 레거시는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외주 오사트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뭐 저랑 이광무 대표가 함께 이야기한 SFA 반도체가 오늘 맞아요. 그 뉴스와 함께 급등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페스가 또 급등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계속 외주 물량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뭐 지금 대덕전자 실적 좋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시장이 뭐 안 좋고 그러니까 뭐 후공정 실적 안 좋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분기도 좋고요. 대부분 다 좋을 겁니다. 2분기는 더 좋고 3, 4분기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양한 패키징 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오사트 시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엉덩이를 무겁게 들고 가는 전략이 맞고요. 또 오늘 제가 또 주목했던 것은 전공정 쪽에 제가 많이 간 거 말고 전공정 쪽도 조금씩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뭐 삼양, NC캠 이런 것도 막 올라갔는데 전공정 종목으로도 매출 수급이 확대되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어떤 자금의 포괄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엉덩이를 무겁게 들고 가십시오. 네, 흔들리지 말자. 엉덩이를 무겁게 갖고 가는 전략 오늘 한 줄 평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에 윌리엄님께서 경락버스는 흔들리지 않는다, 편안하다라고도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평소에 또 계속해서 예견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도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을 향한 이 칭찬과 응원의 사랑의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뭐 장동건이요? 어디 뭐죠? 강동원? 강동원, 브래드 피트 이런 얘기 없을 거예요. 오늘은 오늘 없어요. 반도체 신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맞췄죠. 예. 네. 예, 아무튼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되면 이경락이 안 이뻐 보이는데 이광무 안 이뻐 보이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네. 그러지 마요. 예. 네, 그것도 맞추셨습니다. 강동원, 브래드 피트 오늘은 없고, 근데 옥동자도 없습니다. 어제 이야기 주셨잖아요. 반도체 그러니까요. 빠지면 우리 옥동자라. 옥동자 된다고. 네. 바로 옥동자 된다고. 어제를 즐기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 줄평 시장과 함께 이슈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이슈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장 한 줄평과 함께 이슈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의 이슈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6개 고객사에 로봇 배터리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을 네.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확실히 좋은 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으니까 이 여기에 따른 이제 좋은 뉴스가 역시나
이 로봇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나쁜 소식을 날리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우리가 한때 이 사명에 로보틱스, 로봇 이렇게 진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그 이후에는 전고체 종목들이 좀 강했었죠. 2차 전지 내에서 꼭 전고체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2차 전지도 로봇이다라는 키워드로 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방금 전에 보셨던 뉴스처럼 2차 전지는 로봇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좀 됩니다. 자,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점은 사실 좋은 뉴스가 함께 동반했지만 결국에는 뭐 이제 로봇 납품에 대한 뉴스를 긍정적으로 보이시겠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바스켓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와 같은 뉴스를 이끌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직접적인 로봇주들이 움직였다가 이제는 2차 전지 배터리나 뭐 그 이후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함께 움직임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사용했다는 거는 다시 로봇 종목들을 또 봐야 되는 시기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네. 로봇들을 또 보기 시작하면은 또 AI 이야기 하겠죠. AI 이야기 하다 보면 또 반도체 이야기 할 것이고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니버스, 세계관이 다 함께 굴러가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기조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국내 시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AI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가 맞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또 이 창투자 기업들이 또 같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도 더해졌긴 했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성,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할 시장입니다. 네, 올해 26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던 로봇,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흐름이었죠. 이제 다시 봐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동안 저희 상담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로봇, 단기 변동성이 있겠지만 올해 내내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섹터다, 산업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 또 종목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그리고 시장 관전평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또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강한 탄력 보여줬는지 리뷰 종목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리뷰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벌써 113%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테스입니다. 이어서 그래피 역시나 강한 탄력 이어가면서 110%대 상승률이고요. 오늘 강했던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삼양NC캠, SFA 반도체, BHI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월 26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62%대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덕산 하이메탈, SFA, PSK 홀딩스 오늘 또 16% 강세 보여준 삼화전기와 DKT 눈에 띄는데요. 저희 오늘장에서 기본적으로 5% 이상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리뷰 시간에도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너무 진솔하고 솔직하게 진단을 내려주셔서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특별히 리뷰 도와주실까요? 일단은 제 종목 중에 테스뿐만 아니라 원익 IPS도 수익률이 오늘 좋았는데 맞아요. 작가님께서 빠뜨린 것 같아요. 원익 IPS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나 원익 테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코스닥 150 중에서 업종 대표 종목들을 다 사모으려고 해요. 특히 기관 쪽에서는.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런 류의 종목들을 굉장히 시장에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업종 대표 종목들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분위기 꼭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피는 뭐 저도 이게 그 조카 치과 의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뭐 되게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올라간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계속 펼쳐주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PSK 홀딩스예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장비 쪽에서는 얘가 대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편입한 지, 그러니까 포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월 16일 날 포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벌써 41%예요. 정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지금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이런 페이스라고 하면 정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이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매수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모두 만점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TSMC나 HBM 포양 매출이 계속 확대되는 것 같아요. 올해 1년 내내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PSK 홀딩스까지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리뷰 좋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만 21% 가까이 급등한 종목입니다. 인텔리안테크 114% 상승률 기록 중에 있고요. 아주 IB투자 오늘 상한가 같죠. 105% 상승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큐라클 79%, 루미르와 또 상한가 이후 매일 리뷰에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현대바이오 70% 넘는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RF, HIC도 보이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차바이오텍 54%대 상승률 역시나 오늘 상한가 달성한 종목이죠. 신라젠 50% 넘는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리뷰했던 종목 i3 시스템도 보이고요. 나노팀과 대한광통신 또 이경락 대표님의 픽이자 이광우 대표님의 픽이기도 했던 SFA 반도체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상위에 있었던 인텔리안테크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우주항공, 우주통신 키워드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연말 연초 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이제 앞으로는 우주통신 관련된 종목으로 아마 불리지 않을까 싶어요. 우주통신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 기업이겠죠.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그러니까 기술로 해서 제가 RF라는 키워드를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그 기술로 해서 안테나 사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우주청에서 미국을 방문해서 앞으로 미국과 우주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관측에 대해서 SAR 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은 좀 앞으로 신성장에 대한 산업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빠지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설명드리면은 사실 제가 최근에 와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곧잘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 연말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1월 달에 타겟을 두고 이 종목을 소개한 건 아니거든요. 2026년도 살림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 우주통신 쪽으로 해서 10배거도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격 매수에 대해서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관심권에서 두시라. 제가 이제 꼭 손 꼽아서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세트레아이, 하나시스템 이들 종목들은 꼭 여러분들 관심권에서 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의 리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전략 또 챙겨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리뷰해드리는 이 시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두 분의 종목들 사실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 본다면 300% 넘는 종목들도 많고 100% 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두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기 싫다. 우리는 자랑보다는 시청자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장에서 좀 강한 흐름 보여준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앞으로 조금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다는 부분 우리 두 분의 진심이 시청자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 방금 속보로 또 나왔는데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라는 속보가 하단에 나왔었거든요. 네. 알고 있었어요? 예. 네. 박수를 한번 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 시간에 다 다루고 싶지만 사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도 꽉 찬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어디서 풀어주실지 우리 이경락 대표님 반도체 아버지로서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시장 푸닥거리 있을 때 이거 포트폴리오가 반도체 쪽으로 더 기울 수도 있겠다 기관 쪽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오늘 뭐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돼 가지고 각종 펀드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다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고민들을 다 갖고서 엄청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질문도 많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매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매일 평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오시면은 이경락 대표님이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고 이 시간보다
또 재밌게 그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종목 상담도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내일 낮 1시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네. 굉장히 또 인기가 요즘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네. 방송 마치고 5시쯤에 만날 수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아직 열려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애프터마켓이 있죠. 그쵸. 네, 이 안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들 매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늘 같은 시장 또 최근 같은 시장 강한 시장에서 좀 여운이 남잖아요.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시장 속에서 내일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애프터마켓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잠시 후 5시 10분 저희 방송 마치고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광우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AS 맛집 종목쇼의 종목상담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입니다.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맛집이라 웨이팅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는 만큼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발굴하러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소금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지 전광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반도체 소부장주들 단연 눈에 띄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주 그리고 증권주, 2차 전지도 강한 하루였죠.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케이프, 메커스, G2파워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우 대표님은 컴투스홀딩스, NHN, KCP, 하나솔루션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먼저 들어봐야겠죠.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도 위주로 가져왔어요. 이거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나는 좀 매집하기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타로 좀 올라갈 만한 스토리를 가진 것도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막 시작하는 앞으로의 더 큰 탄력이 기대되는 종목들,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 주셨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광우 네. 대표님의 선정 이유도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섹터는 디지털 자산 쪽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STOC 시장인데요. 디지털 자산으로 해서 코스닥 3,000포인트 가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저는 절반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힘은 이와 같이 정부가 정조준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섹터 선별의 달인, 장인 이광우 대표님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시간 또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책이 뒷받침해주는 만큼 어떤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케이프예요. 케이프. 이 종목은 옛날에 에너지 투자증권이 최근에 증권적 흐름 좋죠. 제가 포착했던 종목 중에 미래에셋증권이나 유한타증권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케이프도 원래는 에너지 투자증권이 바뀌었어요. 케이프 투자증권으로.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딱 보면 케이프 투자증권 건물 딱 보이거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작은 기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바로 전신인 에너지 투자증권을 인수한 KP 투자증권의 실질적인 주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선박용 엔진 부품을 만듭니다. 그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잘 찍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증권이나 조선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또 현대차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또 하나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섹터이기 때문에 요 두 쪽이랑 다 맞물린다라고 하면 뭐가 가들은 수혜로 떠오를 수 있지 않냐.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평가였어요. 제가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면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한 기업입니다. 증권 사업이 워낙 또 좋으니까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이 3,600억이면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조선산업과 함께 또 증권산업과 함께 좀 움직이려고 하는 후발주자로서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 오늘 요 그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기다가 살짝 돈 거. 아직까지는 뒷손이다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네. 여기서 한번 붙으면 1일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선제적으로 한번 가져나와 봤습니다. 네, 1일이 되기 전에 두근두근 설레이는 썸 단계에서 또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케이프, 해피가을님께서 안 그래도 케이프 조금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해피가을은요? 해피가을님. 해피가을님. 네. 찌찌뽕. 찌찌뽕, 네. 우리 이경원 대표님이랑 저랑 오늘 의상과 넥타이 색깔이 맞네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또 네. 새롭습니다. 이경원 대표님. 이강부 대표 혼자 뜬금없이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색도 좋습니다. 예쁘고 개나리 같고. 황금 이야기를. 좋습니다. 우리 이광훈 대표님이 주목한 네. 황금 종목 첫 번째 수급메이드 네. 포착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항상 이제 주제를 잘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종목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한두 종목으로 시장을 이겨내기는 너무나 힘들죠. 시장에서 자금 모이는 주제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STO, 디지털 자산 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지난해 연말 때부터 해서 이야기를 드려왔던 이 종목들이 사실 큰 시세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다날이라든지 아니면은 NHN KCP, 컴투스 홀딩스, 헥터 파이낸셜 이들 기업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수급 포착 중에 안에서 컴투스 홀딩스가 잡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가 되게 된다면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시장이 좀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 우리가 이제 코인원이라는 시장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본 사업인 컴투스 그룹의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STO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급등주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큰 급등세 이후에 조정이 나왔지만은 이 급등에 대한 이유가 크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인원에 대한 자료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이 뜨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 뉴스는 포함되었었고, 제가 좀 전 이야기했던 코인원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아서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주가의 위치는 최근에 거래량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매물대를 좀 만들었었던 위치까지 성큼 올라왔고요. 이제는 하단에 있었던 좀 뭔가 못났던 기간은 잊으시고 이 자리에서 새롭게 가격 지지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밴드로 올라서지 않을까. 특히나 주제가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선별의 황금손 이광우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신 섹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컴투스 홀딩스 투자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황금 넥타이랑 황금 배지랑 또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네, 메커스예요. 메커스. 이 종목은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접근을 안 하는 류의 종목이더라고요. 제가 이 시즌 1에도 이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양화예요. 다양화. 옛날에는 그냥 범용 반도체 하나 딱딱 찍어가지고 팔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 센터, 그리고 각종 이제 메모리든 비메모리 기판을 테스트하는 수많은 장비들 정말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또 IT 디바이스도 AI 때문에 어떻게 변혁이 발생할지 모르고요. 자동차, 로봇에도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반도체 세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리해지냐 이거예요. 여기서 제일 유리한 바로 업체가 바로 메커스입니다. 네. FPGA라고 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적재적소에다가 칩셋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뭐 자일링스나 르네사스, 대표적으로 AMD를 이제 많은 부분 세팅해주는 업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양해지는 이 AI 디바이스 시대, 온 디바이스 AI 시대의 수혜주로, 그리고 AI 시대, 서버 시대의 또 다양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 AI 서버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렇게 한다. 자, 뭐 엔비디아는 이렇게 한다. 브로드컴은 이렇게 한다. 구글은 이렇게 한다. 다양하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이 다 메커스에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거든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HBM4도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HBM4도 다양한 로직을 붙여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로 과거에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어떻게 됐어요? 계속 기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가가 죽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힘을 모으고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영업에서 꽂힌 기술 영업입니다. 기술 영업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은 항상 꾸준한 기업이에요.
이런 게 뭔가 터지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외국인 기간 동시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잘 모르는 종목이라 가지고 시장에서 잘 안 붙는데 이런 것들이 붙으면 불꽃수가 나올 수 있죠. 네. 옆으로 기면서 모양 만들어지고 있고. 아, 오늘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자, 오늘부터 무슨 일이죠? 예, 1일입니다.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 차트입니다. 네, 작년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엄청난 상승률 보여줬던 매커스,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동반 순 매수와 함께 오늘부터 1일 차트를 완성했다. 지금부터 주목해보자. 매커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황금네타의 황금 배지 이광우 네.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NHN KCP인데요. 네.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좀 기다렸다가 수급 포착을 기다렸다가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잡혀서 얘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페이코라는 전자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어떤 쇼핑몰이든지 결제를 했었을 때 카드 사용 전에 페이코 지갑이라는 걸 한번 열게 돼요. 그 회사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온오프라인 전자결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플랫폼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을 이용하더라도 이 페이코를 거쳐서 결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온오프라인의 강자다. 사실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든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요, 고객사가 많고 가맹점이 많은 것이 최고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NHN KCP는 빠지지 않을 기업이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에 대한 타이밍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이 연속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 컴투스 홀딩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안 보였을 때, 소외되었을 때 위치가 아니라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부터 해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따져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시장에 대한 관심 못 받았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유입되는 모양새였고요. 그리고 이제 유입된 위치에 대한 지지선 라인대가 전고점에 대한 위치를 지지해주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키워드가 코스닥 3선 시대에 대한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좀 시장에 대한 정책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이 받쳐주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NHN KCP 단계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자. 앞으로도 이광무 대표님 어제 스테이블 네. 코인 관련주 저가 매수 감사드린다라는 댓글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 계속해서 스테이블 네. 코인 관련주 얘기해 주셔서 어떤 종목인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항상 이 상승의 초입에서 잘 가져와 주시는 것 같아요, 종목들. 제가 사실 지난달에 다날이랑 맞아요. 헥토 파이낸셜을 꼭꼭꼭 이야기했고, 네. 오늘 이야기했었던 종목들까지도 제가 꼭 4개는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쪽으로 해서 종목의 숫자가 30개, 40개, 50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좋은 현상입니다. 섹터에 대한 세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봇 쪽 엄청나게 많죠. 네. 우주항공 관련도 엄청 많죠. 이렇게 뭔가 그룹이 커져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STO, 디지털 자산 시장이 그러하다, 대세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다날과 헥토파이낸셜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시고 계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전략까지 또 챙겨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G2 파워예요. G2 파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 포착이 많이 돼가지고 기존에 이제 포착되었던 종목 중에서 우리기술, 네. 뭐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정기술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다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정책 계속 하에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세로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거 추세가 안 무너진단 말이죠. 뭔가 다른 뉴스가 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2 파워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러니까 G2 파워는 원전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수원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배전반 매출도 있었고요. 이게 우리 기술 차트거든요. 아직 죽지가 않았어요. 보성 파워도 마찬가지고 한정기술도 아직 죽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건 추가적인 스토리가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보통 이제 한번 올린 것들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올린 거 보자. 수급 포착된 것 중에 G2 파워가 이제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옆으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더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것보다는 바로 수급이 선택을 한 거죠. 기관과 외인 쪽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다. 아, 요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안 간 것들에서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G2 파워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자. G2 파워 만나봤고요. 이광훈 대표님의 마지막 네. 종목 하나솔루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 네.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에요. 최근에 와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거론 잘 안 했습니다. 태양광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답보예요. 근데 이 종목이 그나마 차트의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 먹을거리가 많은 시장이에요. 반도체 이야기도 할 것이 많고 뭐 2차 전지도 너무나 좋은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 크게 거론되진 않고 있는데 지금 주요 국가에서 새로운 이 에너지 투자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산업 투자 이야기 나왔고 우리 현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만은 결국에는 에너지 이 보강을 위해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정확히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야기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주 공격적이에요. 특히나 태양광 쪽에서요. 중국 안에서의 태양광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안에서의 물동량 회전이 소화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솔루션이 그동안에 견제되었었던 중국 물량에 대한 견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견제 속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중국 안에서의 판매 루트가 많이 차단되고 있어요. 동남아를 우회할 수 있는 패널에 대한 루트도 많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물량들이 좀 잠재된다면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 특히나 미국 안에서의 태양광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솔라시티에 대한 솔라허브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쟁력이 아마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주가 한번 봐보시죠. 오랜 시간 동안에 조금은 주가가 좀 갇혀 있었어요. 박스권처럼. 그런데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켜왔던 이평선들이 모두 다 수렴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HTS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HTS 한번 봐보세요. 모든 이평선이 여기에 다 있을 겁니다. 잠깐만 움직이면은 매일매일 골든크로스 나올 거예요. 차트적인 위치가 좋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네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지체 없이 9가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9가지의 종목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속상한 고민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두 분 제가 아까 다 읽어드리진 못했는데 오늘 네. 유독 두 분 이렇게 진솔하고 진심이 느껴져서 그랬나요? 감사드린다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진솔하고 조금 아프겠지만 네. 조금 진지한 네. 뭐랄까 솔직한 상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어. 댓글에도 브래드 피트와 이성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감사드린다라는 댓글이 네.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이광우 대표님께 네. 먼저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제 상담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네, 이수페타시스 네, 아직 안 가던데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잖아요. 주가의 움직임들이 일부는 쇠로 뉴스가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투심이 올라오면서 장후반대까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먼저 선택된 종목들이 있고 그들 종목들이 특별한 뉴스와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종목별의 순환매 속에 있는데 지금 사실 같은 섹터 내에서도요. 지금 기판 쪽 대덕전자가 시간에 그러니까 애프터마켓까지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수페타시스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 먼저 TSMC에 대한 실적 잘 나왔는데
이 종목의 실적이 잘 안 나올까요? 당연히 따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나간 실적에 대한 걱정보다는 HBM에 대한 공급, 또 DRAM에 대한 공급이 지금 만드는 족족 팔린다라고 SK 하이닉스가 이 기사를 내놨어요.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판 회사 이수페타시스는 당연히 올라오지 않을까. 속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위치는 오늘 아랫꼬리, 장중에 좀 조정 나왔었지만은 아랫꼬리 확인하면서 하방에서의 저가 매수세를 같이 경험했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현재 일정한 가격선에 좀 갇혀 있는데 저는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위치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 열려 있으니까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신고가까지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상담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삼성전기 주가가 왜 이리 힘이 없죠라고 이제 쓰셨어요. 마음을 여유를 좀 가지세요. 삼성전기 신고가 만든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빠르니까 빠르게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기다릴 때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잔잔바리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이 맞을 겁니다.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푹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기는 매집의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상하는데요. 삼성전기가 만들어내는 전 품목은 다 쇼티지가 발생할 거예요. MLCC 지금 1년 계약으로 한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FCBGA도 지금 공장 가동률이 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모든 것이 다 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가격으로 전가되고 또 그 가격 전가는 쇼티지로도 연결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은 피지컬 AI 시대의 최대 핵심 부품은 삼성전기인데 한치도 흔들림 없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주식은 오래 묵은 것이 더 화끈하게 올라가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금 차트가 다른 분들이 뭐라 하세요. 이 그림 보고서도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자, 우상향하면서 조금씩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요런 그림에서 터지면 정말 강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왔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기다리던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기다리십시오. 네, 자신 있게 기다리자, 여유를 좀 갖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 댓글 안 보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댓글 반응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그래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광우 대표님의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삼양식품 삼양식품. 볼 건데요. 이분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속 편하게 이거나 살까 봐요. 바닥일까요? 라고. 이거 지금 사지 마세요. 네. 삼양식품 음식료 종목인데요. 성장주 사세요. 지금은 지수가 좋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좀 더 빨리 성장할까에 대한 관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장주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삼양식품에 대한 주가에 대한 위치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오랫동안 쉬었죠. 근데 매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해서 이 해외 판매량이 늘어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료 화면에 불닭볶음면 있죠? 이 회사가 이렇게나 오랫동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고 있어요. 해외 판매량 여전히 견고할 것 같습니다. 많이 팔기 때문에 최근같이 환율이 높았을 때 실적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딱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일 때 그 시기가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볼까요? 이 회사의 이 재료는 또 원자재는 사와야 됩니다.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요. 그런데 그 공급에 대한 원자재 가격보다 판매가 더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한 수익성이 조금은 정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도 낮춰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화폐 가치가 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 때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단기 차익을 좀 챙겨보거나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고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들어가 볼까? 성장주 사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살아있는 다른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한 가지 힌트로 또 이야기 드릴게요. 차라리 불닭볶음면에 대한 포인트로 해서 소스 만드는 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스프 만드는데 네. S&D 있잖아요. 네. 걔가 더 오히려 바닥일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팁까지 주시면서 삼양식품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은 다른 더 잘 가는 종목들에 눈을 들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환 대표님의 다음 종목 어떤 상담 만나볼까요? 네, 삼성중공업 내일 실적 발표인데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그런 얘기했죠. 세rum 뉴스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더 붙을 거라고. 오늘 아침에 붙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그럼 지금 시장의 답은 자, 실적 발표할 때 좋든 나쁘든 세rum 뉴스로 때리는 시장이 있고요. 실적이 안 좋아도 올리는 시장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 후자에 가까워요. 오늘 현대차 실적 안 좋았는데 올리잖아요. SK하이닉스 실적 좋으니까 때려 먹었다가 다시 또 올리잖아요. 삼성중공업도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올리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은 높은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고점이었던 32,000원대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 주는가, 그리고 32,000원대를 얼마나 유지해 주는가가 답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금 이 종목은 32,000원대 정고점 라인에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해가지고 지켜주게 되면 가져가는 전략이 맞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위에 꼬리 달고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당분간 또 조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그런 논리가 붙을 수 있거든요. 자, 내일 32,000원 돌파 여부,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그림이다, 일단은 매도하고 다음 타이밍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내일 32,000원 안착하기를 저도 기도드릴게요. 네, 일장 흐름을 잘 체크해보자. 32,000원 돌파하는 힘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만나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 어떤 종목 도와주세요? 헥토 이노베이션. 헥토 이노베이션. 제가 이제 헥토 파이낸셜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종목이 좀 더 직접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헥토 이노베이션이나 헥토 파이낸셜이나 사실 뭐 같은 몸통이죠. 그리고 이제 질문의 의도가 상담 부탁한다라고 주셨는데 뭐 가지고 있는 종목, 뭐 최근에 매매하고 있는 종목일까? 그러면은 뭐 가격 변동 크지 않거든요. 뭐 굳이? 네. 그런 이제 없는 분들 입장이라면은 저는 헥토 파이낸셜을 먼저 더 소개했다는 점. 주가 자료 사진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헥토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 자료 사진 보시면은 로그인 확인, 뭐 로그인 플러스, 뭐 매니저, 플랫폼, 사실 보안에 관련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헥토 파이낸셜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요걸로 비교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요걸 보시면은 이 회사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 대한 결제 인프라를 같이 해줍니다. 그 경험으로 해서 헥토 파이낸셜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용화 되었을 때 가장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함께 했다라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니까 아마도 이제 자료 사진에 비교만 해더라도 헥토 파이낸셜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근데 보안도 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제 기업들도 뜰 것이고, 그 밖에 이제 다른 투자 아이디어들도 많이 뜰 겁니다. 네, 시간의 차이일 것 같고 순번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둘 다 좋은데 저는 헥토 파이낸셜을 바닥에서부터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아실 겁니다. 헥토 이노베이션 역시나 시간의 차이일 뿐 갈 수는 있겠지만 헥토 파이낸셜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5시 10분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내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이경락 대표님과 더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파이널 픽 종목들 후보에 올랐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대한전선, 파이버프로, 제노코, 루미르, 하나, 손해보험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5종목 점수도 훌륭하고 세 박자 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파이버프로 선택해 주셨고요. 이광우 대표님은 루미르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파이버프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제가
테마주를 이제 안 하는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적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행여나 투자하고 나서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그 삶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파이버 프로는 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테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론은 좀 투자할 매력이 높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뭐 대한전선도 좋고 다 좋았기 때문에 근데 다 한 번씩 말을 했던 종목들이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파이버 프로를 선택했는데 파이버 프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르는 분들이 많겠다. 이거 그 방산주나 우주항공 테마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이 회전체 운동을 내가 이제 저도 이 종목을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회전체 운동을 잡아가지고 그것의 뭐 속도를 계산하고 그런 광 센서나 광 측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청궁2에 이쪽 부품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좀 찍히는 그런 구조고 이게 우주항공이나 그 누리호 이런 것들 그쪽이랑 또 연결되면서 이제 어떤 거리를 재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자율주행이나 또 다양한 사업으로 이것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장은 되게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면서 네. 그게 완전히 테마주 같잖아요. 자 보자고요. 근데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20%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찍힌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류의 종목들은 적자 기업들이 많거든요. 어떤 기술 집약 기업들은. 근데 실적이 지금 가시적으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실물로 넘어가고 차세대 기술로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물로 외인과 기관들이 사주는데 아직까지는 뭐 연기금이나 투신과 사모와 같은 메이저 수급이 사진 않아요. 증권 쪽에서 계속 사고는 있거든요. 금융투자 쪽에서. 네. 이거를 일단 눈여겨봤고요. 뭐 차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살짝 기다가 뭐 등락은 있었지만 다시 힘을 모아놓은 상황이니까 한번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파이버 프로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 루미르에 대한 투자 네.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LR부터 루미르 X까지 4가지 키워드를 함께 갖고 있는데요. 루미르 이전에 한번 소개를 네,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투자 포인트 바로 또 들어볼게요. 이전에 소개해서 이미 좀 높은 수익을 맞아요. 기록하고 있는데 또다시 또 올라오는 과정에서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우주통신이라는 키워드에서 진심으로 올해 한 해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이경환 대표의 파이어 프로 얘도 우주통신으로 갈 겁니다. 뭐 파이어 프로도 설명을 많이 하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루미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이 로켓으로 해서 루미르 X를 함께 탑재해서 쏘는 역할을 이제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X와의 협력이 앞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료 사진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우주항공이라는 키워드가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우주통신을 강조 많이 하잖아요. 네. 자료 사진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우주, 위성, 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SAR이라는 이제 우주 관측 기술인데요. 우리가 이제 위로 쏘는 위성에서 그 위성의 역할이 뭐죠? 다시 지구로 여러 가지 정보를 측정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왜 우주 통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주로 뛰어가서 통신 연결 그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이야기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우주 항공이 아니라 왜 우주 통신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날릴 겁니다.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네. 상상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위치를 네. 지구 위에 뜨겁게 발열에 걱정하지 말고 우주로 날려서 우주에서 발열 걱정하지 않고 통신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네. 정말 꿈 같은 얘기죠? 네. 예. 그런 기술로 해서 우주 산업이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주 통신이에요.
그러려면 관측 기술과 전달 기술의 통신 기술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주 통신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루미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이전의 위치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익이 났는데 제가 현대광무백스 한 번 얘기했습니까? 올라오는 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계단식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왔던 윗꼬리를 또 채우는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계단 만들면은 그 다음에 상승봉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가는 상상을 하면 얼마나 이 우주 통신이 중요한 키워드인지 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호 대표님이 우주 네. 통신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또 진심으로 이 시간에 네. 소개를 해주셨냐면은 우주 광무 통신이라는 별명이 좋습니다. 생겼어요. 네. 생겼고 많이 또 언급을 했어요 이 시간에 네. 우주 광무 통신. 아직까지 산업에 대한 분류를 우주 항공이라고 하겠지만 맞아요, 우주 항공. 저는 우주 통신이다. 맞아요. 예, 이제 아마도 남들도 우주 통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최초라고 기억해 주세요. 맞아요. 이강우 대표님이 네. 우주 통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하셨다는 분, 저와 이경락 대표님 그리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또 이광우 대표님이 파이버 네. 프로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네. 많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잖아요. 네. 어디로 가면은 더 이야기를 해 주실지 궁금하고 네. 아까 전에 댓글에 오시기가 누구냐고 또 댓글이 있어가지고 이광우 대표님이시잖아요. 제가 오식입니다. 맞아요. 오시기 네.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오시기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여러분들과 같은 채팅창에 오시기로 있습니다. 왜 오시기인가요? 방문하셔서 알아가세요. 아. 오늘 이제 이 방송 마치고 5시 10분에 바로 방송 시작하니까요. 열려있는 애프터밖에 뭐 매매 리딩도 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중요한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 그런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5끼 먹어서 오시기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것도 이경우 대표님. 비슷합니다. 네, 왜 그런 뜻인지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이경락 대표님은 내일 1시에 또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입장하면 될까요?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저는 육식이에요. 하루에 왜요? 6끼 먹습니다. 대식가예요. 네, 육식이와 함께하는 방송. 장 끝나고는 오시기. 장 중에는 육식이와 함께하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낮 1시에도 많은 참여 바라면서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